자, 이번 시간에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죠. 자,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정 정책을 영어로는 피스칼 팔러시라고 해서 주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지출할 거냐를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통화 정책은 영어로 이제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해서 자, 통화량, 그죠? 통화량을 어떻게 공급을 해서 금리를 얼마 수준 정도로 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통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통화정책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전부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화폐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러한 통화량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자,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앙은행이 금리 수준을 정해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고요. 그럼 기준금리에 따라서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통화량을 통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면 자, 시중의 경제활동들이 달라지겠죠. 자, 이러한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을 우리는 통화정책이라고 하고요. 자, 다른 말로는 금융정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정정책이 확대 재정정책, 긴축 재정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듯이 통화정책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확대 통화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확대 통화정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요. 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라는 건 어떤 화폐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화폐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금리는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바로 확대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폐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통화량을 줄여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이제 과열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바로 긴축 통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어떤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확대 통화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데요. 자,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자, 위원들 중에 자, 주로 확대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위원들을 주로 비둘기파다 이렇게 많이 이제 비유를 하고요. 반대로 긴축 통화 정책을 좀 지지하는 위원들을 매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가끔 접하다 보면 비둘기파가 요번에는 이겼다, 매파가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를 지지하는 위원들이냐 아니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거를 지지하는 위원들이냐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아니죠. 한국의 중앙은행이 바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에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재정정책은 어디서 수립하고 집행해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만 하는 게 아니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발권을 합니다. 발권. 화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발권도 하고, 또 외환 보유액을 보유해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 통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에서 물가지수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고요. 또 이제 국고금이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가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국고금이라고 하고, 또 그 돈을 지출할 때는 또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국고금의 어떤 입금이나 출금을 담당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런 한국은행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위원회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일종의 내부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로 통화 신용 정책,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은행 내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테니까 자, 이런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바로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한국은행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내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 이러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자, 일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위원 7명 중에서 5인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통화위원회는 한 달에 2번씩 1년에 24회 정기회의를 엽니다. 자, 매월 둘째 주랑 넷째 주 이제 목요일 날 회의를 열게 돼 있고요. 자, 24회 모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24회 중에서 8회 정도는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24회 회의를 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의가 이 8번의 회의,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 8번의 회의에서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그 기준금리는 몇 %로 할 것이며 그럼 그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릴지 통화량을 줄일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중의 어떤 기준금리가 바뀌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또 금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고요. 또 한국은행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런 통화정책을 펼친다면 미국은 어디서 하냐면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라고 합니다. 1913년도에 설립된 건데요. 자, 영어로는 Federal Reserve라고 해서 줄여서 Fed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보시면 어떨 때는 연방준비제도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Fed라고도 그래서 같이 용어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은 그 주정부라는 게 있고 50개의 주정부가 모여서 연방정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주마다 그 50개 주를 다시 12개의 어떤 연방은행으로 좀 구분을 하고요. 또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를 이해하시려면 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랑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어쨌든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의 은행이라고 해서 일종의 은행에 돈이 모자르면은 그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은행의 어떤 규제를 하는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설명드린 통화량을 조정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방준비제도 안에 대표적인 기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 자,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해서, 자, 여기는 7명의 이사로 구성이 돼요. 아까 우리 그 한국은행과 비슷하죠. 자, 대신에 이분들의 임기는 14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4년 동안 이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의 임기를 보장한 것인데요. 자, 그만큼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라고 해서 임기를 굉장히 길게 잡아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로 그 연방은행의 운영에 대한 관리도 결정을 하고요. 중요한 건 FOMC라고 해서 FOMC에서 정책이 나오면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FOMC가 뭔지가 궁금하게 된 것이죠. 자, FOMC는 영어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같은 경우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아까 7명 위원에다가 5명이 더 추가가 돼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년에 8번의 회의를 걸쳐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통화 공급량 및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통화정책을 1년에 8번의 회의를 결정한다는 거는 앞서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하고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대신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결정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는 통화량을 늘린다. 자,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좀 비유를 하냐면요. 헬리콥터로 돈을 막 뿌린다고 비유를 많이 하고요. 반대로 시중에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통화량을 막 흡수하는, 돈을 흡수하는 뭐 이런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신문에서 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 그러면 확대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총괄하는 사람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데, 자, 일명 그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쭉 이런 그 위원들이 있었고요. 자, 현재는 제롬 파월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자, 이런 의장을 맡으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사실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바로 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통화정책이 무엇이냐, 또 한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어떤 나라 경제든 법화 제도를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 역할을 연방준비제도가 맡고 있죠. 미국 달러 지폐에는 연방은행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 즉 중앙은행의 한 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에 1년의 은행 파산 사태를 겪은 후 의회가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확신함에 따라 191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운영하는데, 이사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두 가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각 은행의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어음 교환을 통해 은행 간 거래를 지원합니다. 재무 상태가 나쁜 은행에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대부자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직무로서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량, 즉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FOMC는 6주에 한 번씩 모여 경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통화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죠. 쉽게 비유하면 연방준비제도는 지폐를 인쇄해서 헬리콥터로 전국 상공을 날아다니며 뿌리기도 하고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사람들의 지갑에 있는 지폐를 빨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